좋아요,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되실 거예요. 돈 터지는 경제 맛집 서현미의 돈터침이 시작합니다. 오늘은 돈줄남 머니트레이너 김경필 작가와 경제적 본능 일깨워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사연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요새 아들과 냉전 중입니다. 이 녀석이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유학을 가고 싶다고 폭탄 선언을 하더군요. 사실 지난해 제가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재산이라고 해봐야 지금 사는 오래된 아파트 한 채가 전부고요. 지금은 인생 2막을 어떻게 설계할까, 어디에 재취업을 해볼까 이런저런 고민을 하는 상태입니다. 솔직히 아들 녀석 대학 등록금까지는 어찌저찌 마련을 했습니다만 20대 후반인 아이 유학비까지 되는 건 힘들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선 저와 아내의 노후 준비만으로도 버겁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진짜 고민이네요. 근데 저는 이 사연을 읽으면서 약간 네. 의문이 드는 게 네. 이 이야기를 지금 아주 참 잘 얘기해 주셨거든요. 본인의 상황도 이렇게 어렵고 네. 그다음에 이제 노후 준비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 아이 20대 후반의 아이 유학비까지는 힘들 것 같다. 참 설득력 있는 얘기. 내가 들으면서 그쵸? 맞아. 네, 근데 네. 요걸 왜 자녀한테는 얘기를 못 하느냐. 우리한테는 얘기하는데.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식이 제일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인생은 세 권의 문제집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문제집이 성장기. 이거 다 풀었죠, 우리. 그죠? 네. 그리고 두 번째 문제집이 활동기라는 문제집인데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 다 이거 지금 풀고 계시거든요. 네. 이거 풀다가 문득문득 생각나는 게 근데 세 번째 문제집 어떻게 풀지? 그 세 번째 문제집이 노후기예요. 네. 근데 지금 우리 사연자님도 그게 지금 고민인 건데 사실 이게 요즘 100세 시대라 그래가지고 성장기는 30세까지 그리고 활동기라는 두 번째 문제집은 70세까지 그리고 마지막 노후기가 100세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나이 20대 후반에 외국 유학 가겠다. 아직 나 성장기야. 나 첫 번째 문제집 완전히 끝난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뭐 틀린 말은 아니라고 봐요. 네. 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중고등학교도 아니고 대학도 아니고 네. 대학원이겠죠? 뭐 석박사 뭐 이런 건가? 하여튼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이걸 부모님이 전적으로 지원해 주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가는 유학이다. 나는 궁금한 게 이게 도대체 무슨 전공일까? 이게 모든 이 세상의 학문이라는 거는 결국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건데 그쵸. 이 본인이 지금 벌써 사표를 먼저 던지고 그리고 나서 폭탄 선언을 해가지고 이걸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이 상황 자체가 네. 저는 이분의 문제 해결 능력이 굉장히 지금 빵점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회사 그만두기 전에 네. 벌써 뭔가 협상이 들어갔어요. 근데 이게 좀 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맨 처음에 저도 이 사연을 보고 우리 작가님이랑 제작진이랑 한번 얘기를 했었어요. 이게 말이 되냐. 저는 그러니까. 첫 번째 죄송하지만 이 부모님께 죄송하지만 첫 번째부터 잘못됐다. 대학 등록금을 너무 다 내주셨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약간 그런 쪽으로 트레이닝이 잘못돼 있네. 네. 그러니까 맞아요. 왜냐하면 학자금 대출이라는 제도가 분명히 그렇죠. 있고 학자금 대출은 대학 다닐 동안에 이자만 내지 원금을 내지 않아요. 거치 기간이거든요. 맞아요. 그거를 이용을 해서 자기가 나중에 취업을 했잖아요. 갚도록 해야지. 취업을 했어. 게다가 했으면 그걸 자기가 온전히 갚고 만약에 내가 그렇게 미리 학자금 대출이 있었다면 그런 교육을 스스로가 됐을 거고 문제 해결 능력이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유학을 가고자 했을 때 그럼 난 앞으로도 학자금 대출이 생길 테니까 내가 돈을 이만큼 모아놨어야지. 맞아요. 그게 맞는 거잖아요. 만약에 어느 정도 모았는데 요만큼 부족해요. 그것만 해주세요. 그러면 뭐 진짜 해줄 수 있겠지만 그렇죠. 네. 이건 뭐 전적으로 다 이렇게 오늘 아주 뭐 의견이 정말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우리 사연자님이 좀 이야기 들으시고 계실 텐데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봤을 때 이건 절대로 해주시면 안 되고 경제 개념이 우리가 왜 요즘 친구들이 조금 없느냐라고 한다면 이렇게 결핍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때요? 야, 대학 학자금은 100%는 못 해주니까 네가 학자금 대출을 좀 받아라. 그랬었으면은 그 결핍이 이 사람을 키웠을 거예요, 자녀를. 그렇죠. 네. 근데 뭐든지 다 물심양면 이게 다 도와주니까
어떻게 보면 경쟁력이 좀 떨어진 게 아닌가. 그러니까 부모님도 단호하게 누울 자리도 없는데 자꾸 다리를 뻗으면 이게 관절에 안 좋다고 꼭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한테 누울 안 좋아, 자리 없는데 너한테. 자꾸 관절을 뽑으면 이게 관절이 휘어요. 네. 좋게 좀 타이르셨으면 좋겠고, 자녀가 정말로 진짜 원한다면 어떤 수를 낼 겁니다. 근데 가령. 만약에 야, 너 안 돼. 그렇다고 그래서 에이, 알았어. 그러고 안 간다 그러면 그건 진짜 원하는 게 아닐 수도 있는 거죠. 뭔가 조건을 걸고 도와주는 방법은요? 조건을 걸고 어떤 조건이 있을 수 있을까요? 뭐 차용증을 쓴다든가. 아, 나중에 너가 갚아서 네. 노후 준비를 해야 되는 자금을 내가 먼저 너한테 투여를 하니까 네. 투자를 하니까 이거는 네가 다시 리턴을 시켜놔야 된다. 네. 그건 굉장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자녀가 그동안에 받기만 하고 자랐으면 이거 어차피 뭐 나중에 공수표가 이거 뭐 되는 받겠어? 뭐 예, 받겠어? 뭐 이러면서. 이렇게 생각할까 봐 그게 좀 걱정이긴 한데 네. 사실 요즘 시대에는 자녀들의 그 스펙이 그 4가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4대 스펙이라고 하는데 그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건데 직학 키집이라고 뭐였죠? 그 직업, 네. 학벌, 키. 그러니까 이게 키는 용모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직업, 학벌, 용모, 그다음에 집인데 이 집이 뭐냐? 그럼 집이 있어야 되냐? 그게 아니라 부모님의 노후 준비 여부, 아하. 집안 환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사연자님이 이 고민 자녀를 에휴, 내 노후 준비고 뭐고 모르겠다. 그리고 이걸 지원해 줘 버리면은 네. 일단은 학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스펙은 조금 올려주실 수는 있으나 마지막 집이라고 하는 스펙은 완전히 날려버리게 된다.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 결혼 정보 회사 같은 경우에서는 죄송한 얘기지만 직학 키가 아무리 준수해도 네. 부모님이 노후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러면 바로 제껴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시겠지만은 부모님의 노후 준비가 잘 돼 있는 것이 다 네 스펙이야 라고 얘기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요. 그것도 되게 중요하고 만약에 진짜 아까 차용증을 쓰든 뭘 하든 해가지고 해결을 하려면 요즘에는 결혼하면 부모님이 1억 5천까지 그냥 그렇죠. 요즘 증여하실 이제 수가 있잖아요. 세법이 바뀌어가지고 1억 5천까지는 세금 없이 줄 그거를 수 내가 미리 주겠다. 음, 대신 너 결혼할 때 없다. 내가 해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이거다. 너무 좋아할 것 같은데? 그런가? 이거는 그냥 듣던 중 가장 최고다. 왜냐하면 이 친구, 이 자녀분의 생각은 일단 먼 미래까지 가본 적이 없어요. 항상 앞에 있는 문제만 해결하자라고 온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네. 그러니까 그건 조금 저는 위험한 생각인 것 같고 그래요. 일부를 지원을 해주겠다. 그 대신 나머지는 네가 어떤 식으로든 뭐 재취업을 하든 어떻게 하든 해서 진짜 네가 원하는 공부를 하면 준비하고 거기에 약간 부족한 부분은 내가 차용증을 쓰고 빌려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가든가 네. 가야지 전적 지원이다 이러면은 이거 안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리고 직장을 다녔었으니까 음. 유학 가기 전까지 시간이 좀 있잖아요. 그럼요. 그럼 네가 유학 준비도 열심히 하되 유학 자금도 네가 한번 열심히 벌어봐라 그때까지. 그래서 그런 것도 네가 하나의 방법이죠. 그렇게 가고 싶으면 어떻게 해서든 그걸 마련을 해보면 맞아요. 내가 이제 나머지 부족한 비용은 조금 지원을 해주겠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만약 정말 원하는 거라면 어떤 수를 낸다. 네. 사람이 이제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예. 진짜 얼마나 원하는지를 알려면 거절을 해보면 알 수 있어요. 거절을 해보면 안 돼 라고 단호하게 해보면 에이 나는 안 되겠다 이러면 이건 진짜 원하는 게 아니죠. 이거는. 그래 본 적 있으세요? 어떤 걸? 거절을. 자녀한테? 네. 글쎄 뭐 언뜻 아직은 뭐 우리 애들이 뭐 이렇게 크긴 다 컸지만 뭘 원했는데 안 해줬던 적이 없는 것 같긴 한데 또 그러고 보니까 또 입장이 확 바뀌니까 사실 그 관식이하고 애순이도 그 일본 유학 집 팔아서 보내주지 않았습니까? 예. 하여튼 자식이라는 게 참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장 무서운 게 자식이다. 자식이 권력이다. 자식이 권력입니다. 예. 근데 또 너무 아들 입장을 우리가 안 들어준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 혹시 모르니까 왜냐하면 회사 다니다가 어떤 어려운 게 좀 생겼거나 좀 회피하기 위한 수단일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이 한번 앉혀놓고 얘기를 좀 소상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대화를. 네가 진짜 직업 다니던 그 직장이 마음에 안 들어서 가는 게 아니냐. 진짜 공부를 하고 싶어서 가는 거냐. 여기 써주신 거로는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거든요. 예. 계속 힘들어하던 회사는 아니니까 뭔가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건이 있었던지 어떤 계기가 있었던지 그런 것들을 좀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다. 너무 유학이라는 것 때문에 화내지 마시고. 네. 근데 이미 그만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미 그만뒀기 때문에
일단 엎질러진 물이긴 하지만 그래도 말씀하신 대로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죠. 올해 결혼을 앞두고 있는 프리랜서입니다. 결혼을 준비하기 전엔 몰랐어요. 이렇게 돈이 줄줄 빠져나갈 줄이야. 무슨 식장에 드레스에 예물까지 부르는 게 값이더라고요. 저는 뺄 거 다 빼고 최대한 간소하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애인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예쁜 것들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견물생심이라고 A는 스튜디오 촬영도 좋은 데서 하고 드레스도 가격이 좀 있는 곳에서 빌리고 싶어 합니다. 이게 여러 쌓이니 결혼식 예산 단위가 1,000만 원 단위로 달라지겠더라고요. 저는 차라리 그럴 돈을 아껴서 조금이라도 빨리 주거 안정을 이루고 싶은데 제가 너무 낭만이 없는 걸까요? 고민입니다. 이분들이 뭐 30대인지 뭐 아니면 30대 후반인지 이런 정보는 안 적어주셨는데 그러게요. 뭔가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날 것 같아요. 왜냐면 남자분이 좀 나이가 많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신부 되실 분이 조금 나이가 어떻게 이것만 보고 네. 그걸 다 파악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애인이라는 표현 잘 안 쓰겠어요. 남자가 나이가 많을 것이다. 나는 애인이라는 표현 진짜 오랜만에 들어봤거든요. 아. 보통 뭐 여친이라 그러든지 아니면 그쵸, 신부 될 그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애인이 이러면서 계속 애인이 나오는 걸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약간의 세대 차이가 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얼마 전에 그 모 예능 프로그램에 네. 그 코요태 김종민 씨가 봄에 결혼하잖아요. 맞아. 네, 경제 제가 선생님으로. 경제 선생님으로 제가 출연을 했었는데 거기서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결혼식 비용이 뭐가 들어가냐 이렇게 보니까 예식, 혼수, 예물예단, 신혼여행, 주택이 들어가는데 네. 사실 이제 김종민 씨한테도 그런 걸 물어봤어요. 여기서 남는 돈의 측면으로만 봤을 때 남는 건 뭐냐 그랬더니 예식 그냥 남는 건 없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혼수도 뭐 일단 가전이 남긴 하겠지만 뭐 그걸 갖다 팔기 전에는 예물예단은 약간 금붙이니까 남을 수도 있겠네요. 신혼여행은 추억만 남는 네. 거죠. 남는 건 사실 주택이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그 우리 사연자님이 사실은 현명하기는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보통 이 5가지를 준비하는데 5가지를 다 최고로 하겠다. 그럼 뭐 재벌이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 이 5가지 중에 우리 시청자분들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어디에 힘을 주고 어디에 힘을 뺄 건지를 생각해라. 경제는 항상 선택의 문제고 맞아요. 선택은 우선순위의 문제다. 음. 그러면 좋은 결정이라는 건 뭐냐면 나는 예식, 혼수, 예물예단 이런 거는 조금 좀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약하게 하더라도 주택을 좀 제대로 하겠다. 네. 미래를 위해서. 뭐 그러면 설득력이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쪽에 힘을 줄 건지에 대한. 근데 이제 아내분은 이제 예식이나 혼수 같은 거에 힘을 주고 싶은 거고 의견이 안 맞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게 진짜 해본 입장에서 그죠? 저희 같이 해본 입장에서는 그러네. 최근에 이게 그러니까 우리 서현미 아나운서가 좀 좋은 솔루션을 대안을-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사실 저는 결혼식에 돈을 많이 아꼈어요. 예식에. 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직업상 드레스나 뭐 메이크업이나 이런 걸 좀 자주 하는 직업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처음 보면은 뭔가 이 드레스는 얼마짜리고 막 블랙라벨 이런 게 있어요. 거긴 또 더 비싸. 몇백만 원 더 비싼데 사실 전 알아요. 입으면 다 비슷해. 근데 그게 안 비슷하다고 느끼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아니 또 우리 서현미 아나운서가 또 워낙 미인이니까 그걸로 그냥 커버가 되는 거 아닐까? 아니, 얼굴이 조금 약간 예를 들면 외모가 좀 자신이 없는 분들은 이게 뭔가 그런 거라도 좀 이렇게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드레스는 오히려 자기한테 맞는 걸 잘 찾는 게 중요하지 비싼 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전 차라리 그냥 여러 군데 가보시고 자기한테 가장 잘 어울리는 드레스를 찾는 게 중요하지 비싸게 간다고 내가 더 예뻐 보이진 않는다. 이거 되게 좋은 꿀팁이긴 한데 이거를 우리 애인님이 듣고 본인이 설득이 돼야 되는데 이거를 우리 남친의 입에 들어가서 남친 입으로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그러면 좀 이거는 문제가 되지. 어디서 뭐 얘기 좀 주워 듣고 와가지고 날 그러면 설득하려고 그래 사연자님 이렇게. 나한테 전화를 해서 바꿔줘. 그래. 네, 바꿔주세요. 맞아. 그게 나을 것 같은데 네. 결론은 서현미 아나운서님이나 저나 마찬가지로 모든 거에 다 힘을 줄 수는 없으니 네.
이왕이면은 미래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뭐 예를 들면 전세금이나 주택 마련 비용은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쪽에 더 힘을 주는 대신에 이런 것들은 조금 가볍게 가자라는 쪽으로 설득이 돼야 되는데 또 이 애인분께서 이런 이야기 하실 수 있거든. 인생에 단 한 한 번뿐. 번뿐인데. 이 말 하면 또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진 찍잖아요. 이게 결국엔 사람들 기억에는 다 안 남아요. 네. 그냥 사진으로만 남는데 음. 사진은요 다 포토샵이 됩니다. 아, 뭘 그렇지, 입어도 그렇지. 뭘 입어도 맞아, 다 맞아. 예쁘게 해주고 조명도 새로 싹 깔아주고 이렇기 때문에 음. 저는 그런 거보다는 얼마 전에 제 친구가 또 이걸 물어봐가지고 저한테 어디에 힘을 줄까? 음. 그래서 야 스드메 비용 아껴서 그리고 스드메 결혼식장 비용 아껴서 비즈니스 타고 가라. 신혼여행. 아. 그게 더 남는다. 그게 더 좋은 기억으로 남고 하다못해 1,000만 원, 2,000만 원이 더 들 거라면 주택에 더 투자를 해서 더 좋은 집에서 출퇴근을 하는 게 더 많이 남는다. 이 얘기를 했죠. 저는. 진짜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경제는 선택의 문제고 가치관의 문제고 어떤 걸 더 우선하느냐의 문제죠. 그러다 오늘 조언을 드린 대로 집에 힘을 주고 나머지 힘을 빼는 것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또 이게 더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뭔가 그동안에 내가 결혼식을 다니면서 내가 이렇게 멋있는 결혼식을 한다는 건데 알고 있는 지인이나 가족들에게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대신에 아무래도 작은 집에 살 각오는 하셔라. 맞아. 근데 이거 다 힘을 줬는데 그러고 나니까 돈이 모자라? 아예 안 되겠다. 처음에 대출 안 받으려는데 대출도 왕창 받자. 이렇게 미래에 나한테 자꾸 짐을 넘기는 일만 안 하신다면 저는 상관없다. 그리고 이 고민을 당연히 보내주실 때야 여러 가지 이제 좀 답답함이 있었겠지만 두 분이 얼굴을 맞대고 정말 진지하게 대화를 하는 것이 정답이다. 맞아요. 그리고 저는 그냥 실제적인 팁을 하나 드리면 결혼식 비용이랑 신혼여행 비용까지 축의금으로 다 때려 맞출 수 있는 딱 그 정도까지만 해라. 네. 내 돈 더 안 들어가고. 어차피 예식이라는 거는 또 오시는 손님들이 내는 축의금이 있으니. 네. 그죠. 그걸로 신혼여행까지 어찌어찌 다 하고 남기면 더 좋고. 맞아요. 그 안에서 처리를 해야지 내가 받는 축의금보다 그 금액이 더 올라가 버리면 근데 와. 보통 손님들은 내 손님보단 부모님 손님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쵸. 네. 요즘 어떻게 하나? 부모님 손님들이 들어온 축의금도 다 부모님이 가져가시나요? 아니면 주시나요? 주시는 부모님도 있고 가져가시는 부모님. 가져가시는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부모님을 잘 설득하는 게 네.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네. 또 결혼을 할 때는 증여가 또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맞아. 1억 5천까지 예, 바뀌었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 사연 빠르게 보겠습니다. 네. 허리연차 사무직 직장인입니다. 요즘 제 주변은 그야말로 AI 열풍입니다. 회사에선 동료들이 자료조사 같은 간단한 업무에 활용하면 좋다고 권유를 하더라고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얼마 전에 만난 친구는 또 보고서를 쓸 때 좋다고 아주 신나서 설명을 하고요. 이쯤 되니 저만 시대에 뒤처진 건가 싶어서 업무에 좀 활용을 해보려고 무료 버전을 써봤습니다. 근데 영 어설프거나 사실과 다른 결과값을 내놓더라고요. 이게 뭐지 싶은데 제가 무료판을 써서 그런 걸까요? 주변에 물어보니까 무료 버전은 유료 버전과 차이가 많이 난다고 그러네요. 또 주력 분야가 다르니까 2가지 정도 결제를 해서 써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도 아니고 2가지라니 가격이 좀 부담이 되네요. 그래도 쓰는 게 좋을까요? 뭐 사실 챗 GPT 같은 경우 유료 버전 같은 경우 한 3만 원? 뭐 이 정도 수준인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써보는 건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쓰진 않는데 왜 그러냐면 그 무료 버전이야 뭐 당연히 쓰죠. 네. 이분이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해주셨어요. 간단한 자료 조사나 업무에 활용하면 좋다고 권유를 들었지만 뭔가 보고서를 만들거나 이런 거에는 자기가 봤을 땐 좀 영어 어설프다라고 얘기했는데 딱 여기까지만 쓰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AI라고 하는 게 이제 사용을 유료 버전으로 사용해야 되는 그 직업군이 따로 있어요. 어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논문을 요약하거나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코드 오류 해결 등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을 업무에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유료 버전이 좀 좋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웹 브라우징 기능을 지원하는 뭐 GPT 4
네. 이런 것들 데이터 기반으로 답변이 또 가능하다. 뭐 트렌드를 분석하고 최신 기술, 실시간 뉴스 등을 활용하고 확인할 때도 굉장히 유용하다라고 얘기하는데 네. 이런 게 아니라 단순히 그냥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하루에 뭐 두세 번 이상 사용 안 하는 거. 뭐 예를 들면 뭐 간단한 질문들 이렇게 물어보고 답 듣고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유료 버전을 굳이 사용할 이유는 없다라고 보고요. 네. 코딩이나 번역이나 문서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서는 무료 버전을 사용을 하시는 것이 더 낫다. 유료 버전을 써보는 경험은 나쁘지 않지만 유료 버전을 계속 쓰게 되면 아무래도 돈이 계속 나가게 되니까 네. 그 부분은 좀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제가 유료 버전을 안 쓰니까 네. 뭐 몰라서 하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너무 의존도가 높아지게 되면 오히려 개인의 역량이 조금 경쟁력이 떨어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의존적이다 보면은 이제 어떤 보고서를 만드는데 사실 AI의 도움을 받아서 자료 조사라든지 어떤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아이디어들을 뽑아낼 수는 있지만 그걸 완성해서 하나의 어떤 보고서를 만드는 거는 결국은 사람이 해야 되는 건데 이거 자체를 다 AI에게 맡겼는데 나름대로 완성도가 괜찮네? 그리고 그걸 만약에 상사나 동료한테 낸다? 이거는 저는 그리고 마치 이거 내가 한 거 같은 느낌? 이렇게 되면은 그거는 본인이 오히려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요즘 그래서 좀 장난스럽게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옛날에 대학교 졸업한 사람들이 요즘에 이거 잘 못 다뤄가지고 막 버벅대고 이러면 있으면 괜찮아. 너는 엄청 강한 사람이야. 왜냐? 너희는 AI 없이 대학을 졸업했잖아. 그렇지. 요즘에는 다 리포트를 AI로 또 요즘- 쓴다고 하니까. 요즘 참 교수님들 힘들겠다. 그러니까. 근데 또 그게 능력이래요. AI를 잘 활용하는 능력. 그렇죠. 그것 또한 아무나 잘 쓰는 게 맞아요. 아니고 질문을 잘하는 사람들이 맞아요. 좋은 질문을 결과값을. 그러니까 이제 정보화 시대에는 AI 시대에는 노하우보다는 노웨어. 뭐 그게 어디 있는데 어떻게 네. 하는 데가 사실은 굉장히 더 중요한 시대일 수 있습니다. 예, 그거 네. 인정을 하고요. 이분의 고민은 허리 연차라고 하니까. 예. 이분은 AI 없이 대학을 AI 졸업한 없이 훌륭하신 분이네. 야, 강인한 사람이에요. 대학을 졸업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너무 급진적으로 AI 세계에 빠져드는 것보다는 좀 점진적으로 빠져드시는 게 좋다. 그러니까 나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왜냐하면 허리 연차라고 하시니까 급격하게 유료 끊고 그냥 계속 이걸 활용하시기보다는 실험적으로 한 달 정도 써보시는 건 좋지만 네. 아마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이분 같은 경우는 AI에 막 푹 빠져가지고 막 AI 막 보고서를 여기다 다 맡기고 이러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왠지 우리한테 예. 사연을 보낸 이유가 그렇죠.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 보내셨을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네. 아유 훌륭하십니다, 진짜. 네. 그러니까 어쨌든 적절히 그리고 이제 공포감에서 벗어나셔라. 이거 뭐 꼭 안 쓴다고 해서 내가 막 엄청 뒤처지거나 이런 것은 아니다라고 네. 하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뭐 팁일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퍼플렉시티 같은 게 있어요. 그것도 이제 검색해서 찾아주는 그런 AI인데 네네. 광고 좀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거를 뭐 예전에 얼마 전에 나무증권이라고 농협 있잖아요. 거기에서 증권 계좌를 만들면 퍼플렉시티 1년 무료로 쓸 수 원래 있게끔. 유료 버전인데. 예, 그거를 오. 제공을 해. 전 지금 그거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좌 하나 만들고 하나 만드시는 것도 괜찮고 돈이 아깝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기회를 좀 찾으면 있더라고요. 계좌를 또 하나 만들어 놓으면 네. 주식 주식도 할 수 생각지도 있고. 안 했던 또 주식을 하게 될 수도 있고 이게 프린도도 이펙트인데 발을 한 발 딱 들여놓으시게 되는 거죠. 다 네. 마케팅의 기술입니다. 유료 광고는 아니었고 그냥 개인적으로 드리는 팁이었고 혹시나 네. 이걸 듣고 농협은행 뭐 농협증권에서 광고를 하시고 싶다 하면 저희는 뭐 환영합니다. 그렇죠. 예. 네. 뭐 어쨌든 만들고 1년 정도 유료 버전 쓰면은 네. 뭐 크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한번 이용해 보시는 너무 아깝다 싶으면 네네네. 그렇게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 트레이너 돈줄남 김경필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